제가 맡은 주제는요, 어머니들 가지고 계신 교재 83쪽. 교재 없어요? 네. 저기 테이블 위에. 교재 83쪽 펴시면 영학습의 자신감 큐. 예, 이 주제로 오늘 우리 도남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학부모 부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퇴근한다고 지 소개도 지가 알아서 하고 수업 진행도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워서 위에 우통 좀 벗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이거, 예?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 간 학교는 별로 안 더웠는데,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저학년용 교재 보시면 우리 아이 영어학습의 자신감 키우기라는 이제 교육청에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 학부모 연수 교재를 편찬하도록 이렇게 외주를 줬거든요. 의뢰해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 교재를 발간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틀에서 자기 주도 학습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독서 영역, 그러니까 책 읽기, 국어 영역이죠. 국어에서는 책 읽기, 그다음에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 이렇게 해서 세 차시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고학년이 25차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각급 학교에서는 10차시를 선택해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보통 학교들은 1학기 때 5번, 2학기 때 5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녁 강의는 저도 처음이에요. 가끔 이제 엄마들 잘 못 오시니까 저녁 시간을 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원래는 처음이에요. 저녁도 하셔야 되고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여기 나와 계시면 애들 어떻게 했어요? 다 알아서 먹어요? 천에 빼였어요? 예? 뭐라고요? 아, 일찍 맞춰달라고요? 나중에 딴 말하기 없어요. 다 일찍 맞추라고 했다가 나중에 되면 있잖아요. 막 물어보고 뭐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죠. 저는 이 영어 주제가 영어인데 미안하게도 저는 영어를 전공하거나 영어를 잘하거나 뭐 이런 경력이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뭐 이 학부모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은퇴한 교장 선생님 많죠. 아니면 대학원에서 뭐 상담이나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요. 이 영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유일한 경험은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른바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알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이버 알아요? 네이버? 다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털로 말하면 네이버나 다음이 국가대표급 포털이죠. 그 외에도 다른 뭐 이렇게 비대한 포털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 대표적이잖아요. 자, 자녀교육 영역에서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로는 대한민국 대표 사이트가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 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 애가 초3 때 그 사이트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지금 우리 애 초3이면 10살 때부터 우리 애가 지금 24살 대학교 3학년 복학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잠순에서 이제 그 활동하고 있고요. 한때 잠순에서 이제 좀 알려져서 서울에 올라가서 잠순 회원들 대상으로 이제 3년 정도 강의도 한 적이 있고요. 인기 투표해가지고 잠순의 회원들 중에서 그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그 학부모들을 이제 연말에 가요 톱10 하듯이 10등까지 뽑아가지고요. 명예회원으로 이렇게 위촉했는데 제가 그때 9등 해가지고 9명이 다 엄마인데 유일하게 청일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머니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할까, 뭐 영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국어도 책 읽기도 그렇고 수학 공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잘 도와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다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하다 보니까 가끔씩 뚜껑도 열리죠. 영어 공부하다 보면 특히 단어 뭐 외우고 있는 거 테스트 한다고 저녁마다 밥 먹고 나서 단어 테스트 하다가 틀리면 자들고 나와가지고 손바닥 때리다가 그래도 더 뚜껑 열리면 머리 쥐어박다가 애는 울고 막 엄마는 막 얼굴 벌거해가 있는데 아빠도 딱 퇴근해 오고 이런 경험 없어요? 이런 경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 고민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유아 때부터. 그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애를 키우는 거 보니까 좀 뭔지 서글픈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니 좀 비키바라 하고 이제 제가 애를 딱 차고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해온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유명해져가지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4살 때 우리 와이프한테서 당신 좀 비키라 내가 키울게 이래가지고 우리 애 4살 때 손을 잡고 이제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전문 서점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말고요. 단행본 좋은 어린이 책, 청소년 책을 이렇게 파는 그런 서점들이 있어요. 여기 칠곡에도 있는데 칠곡에 개똥이네라고 있어요. 개똥이네는 물론 전집 매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개똥이네보다 원조가 뭔가 하면 달서구 송현당 가면 호세호치라는 어린이 서점이 있어요. 그 어린이 서점이 우리 아이 4살 때 문을 열었어요. 1994년도에. 그때부터 제가 그 서점을 이제 손잡고 일주일에 한 번 바쁘면 보름에 한 번씩 출입하면서 좋은 책을 많이 읽혀야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10년을 다니니까 책방 선생님이 저를 딱 지켜보더니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서점에 오는 어머니들 대상으로 자녀가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서점에서 이제 부모교육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제 유일한 이 2가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께 이렇게 교육 전문가로서 막 이렇게 지식을 전하거나 전문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히 영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수능에서 큰 걱정 안 하고 양보하면 한두 개 틀리고 웬만하면 만점 맞고 사교육비는 절약하는 이런 길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외국물 한 번도 안 먹고 당연히 수능은 만점 맞았고요. 수능 영어 만점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수리 영역, 언어 영역이 어렵지 수능 영어는 굉장히 난이도를 쉽게 조절하거든요. 외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 우리나라 영어 수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번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시험 나온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길을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릴까 싶어서. 교재 보시면 영어 학습 과정의 주요 원칙 해가지고 많이 들어야 많이 트인다 이렇게 말하죠.
대충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그 이제 고학년용 교재는 이제 이렇게 저학년용 그 교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 영어학습에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 이 주제와 연관해서 이제 고학년으로 연결되는데요. 보시면, 아이들 이제 옛날부터, 아이들 유아 때부터 보통 고민 다 하셨죠.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어떻게 하면 이 영어 학습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보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영어에 노출시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젊은 엄마들 많이 하신 게 노부영 하는 거. 하셨죠? 요즘 구원파 때문에 시끄러운데 문진미디어 구원파 관련 기업이죠. 우리 아이들 저학년 영어 교재들을 발간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출판사죠. 문진미디어. 예. 그런 데서 이제 노래를 따라하는 영어 이런 거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 그거 들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리더스북 중에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ORT 해봤어요? 옥스퍼드 리딩 트리 안 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큰일이네 이거. 유아기 때 보통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좋은 동네 가면 좀 이상한데 별난 동네 가면 영어 유치원, 영유라고 줄여서 부르죠. 원더랜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빨리 영어를 시작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고학년이니까 이런 고민은 다 지나갔을 테고 4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영어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이러니까 어머니들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영어를 하려면 학원을 가야 되겠지 이렇게 다 생각해서 지금 어디 보내고 다 있죠. 아무데도 안 보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학원 아니고 학습지, 이제 학습지, 그럼 학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학습지 또는 학원. 여기 저는 이 동네 잘 몰라가지고 여기는 대표적인 학원이 뭐가 있어요? 토스라는 거 있어요? 토스 있고 이보영 토킹클럽, GMB, 청담 이런 건 없죠? 있어요? 아발론도 있어요? 와, 이 동네 무시할 동네가 아니네. 그래, 문감도 학원이라면 학원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 이런 데 다 보낼 거 아니에요. 아니, 문감이 아발론 이런 데 비하면 문감은 사실은 동네 구멍가게지. 아발론은 거대 자본, 외국 자본이 투자된 곳이에요. 토스 이런 데는 이제 본사 부도났죠. 거기도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본사 부도나가지고 지점별로 각계약진하거나 문 닫거나 이러고 있죠. 하여튼, 영어가 걱정되니까 뭘 해도 거의 하겠죠. 학습지를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화상 영어를 하거나, 그죠? 리틀팍스를 하거나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하니까 마음 편하시죠? 영어가 아주 잘 되고 그래서 걱정 다 들었죠? 안 들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어머니들 보내놓고 결제하고 해도 항상 불안하죠. 애도 어떤 데는 좀 되는 것 같아, 어떤 데는 잘 안 되고, 또 숙제 왕창 내주면 그 숙제 하냐고 허덕거리다가 안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엄마들, 똑똑한 엄마들은 이거 다 체크하거든요. 체크하다 학원에서 낸 숙제 제대로 안 하면 또 뚜껑 열리죠. 가면 성질 나가지고 교재 던지고 니 같은 거 학원 가지 마라 하면서 쓰레기통에 교재 쳐받고 이랬다가 잘 때 되면 또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아까 엄마가 미쳤어 하면서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다시는 엄마 안 그럴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고함 지르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키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학원을 보내도 그 불안감이 가시질 않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영어는 특히 언어이기 때문에 일단 언어를 받아들이는 건요, 일단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받으신 교재 보면 첫 번째 영어학습관의 주요 원칙, 많이 들어야 입이 트인다. 그죠? 일단은요, 많이 노출돼야 돼요, 영어에. 그런데 학원에 가가지고 과연 그렇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을까? 영어의 바다에 빠질 수 있을까? 이거 회의적이죠. 자, 이건요, 학습지에도 마찬가지고요. 학습지에서 시키는 대로 똘똘똘 따라 해도 여전히 부족하죠.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학원은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고 학교하고 달라요. 학교는 예를 들면 학교에 3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중간쯤 되는 아이들을 겨냥해서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야지 모든 아이들이 다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학원은 그렇지 않고요. 그죠? 이건 장사죠, 장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그죠? 자랑할 수 있는 대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학원을 운영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프랭카드 내걸고 이러면서 손님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 중심이에요. 그 잘하는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전부 몇 퍼센트? 약 5%. 대치동에서 그 전문적으로 학원 강사하시는 이범 선생이라는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교육 전문가들이 그 책을 내면서 한결같이 한 말이 뭔가 하면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성실한 5%는 그래도 성적 향상에 좀 도움이 된다. 나머지 50%는 뭐 한다? 네, 학원 전기세 낸다. 학원 경영에 도움이 되러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5%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원은 그 상위에 있는 성실하고 SR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가니까 장 보러 가듯이 이렇게 학원 가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참 애매모호하고 어렵죠. 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그리고 토스처럼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날 본사 문 닫아보면요 거의 갈 길이 없어요. 토스는 예를 들면 토스 같은 데는 이제 본사에서 그 DVD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듣게 해요. 그런 다음에 2달에 한 번씩 네? 이 학부모님들 초청해놓고 그 DVD에서 본 영화 같은 걸 재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문적 용어로 미미킹 이렇게 흉내내기. 그러니까 한 엄마들 막 감동해가지고 우리 애가 영어를 저렇게 잘한단 말이야 하면서 막 동영상 찍고 울고 막 카스에 올리고 막. 근데 이게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고학년쯤 되면 수학 공부도 해야지. 여기 김쌤이나 뭐 KNU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런 학원 간다고 쳐봐야 고학년 되면 자,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학원에 가거든요. 학원에 가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생님 설명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한 달 지나면 거의 98% 잊어버려요. 이 독일의 유명한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망각곡선이라는 걸 발표했죠. 그죠? 24시간 지나면 뭐 한 70%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면 뭐 얼마, 이래가지고 한 달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학원 가가지고 도움이 되려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학원 가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 타인 의존적 학습이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떻게 해요? 숙제를 내주는 거야. 집에 가서 숙제라도 열심히 해라 이거죠. 그래야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자, 그러면 조금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고학년이 돼가지고 영어 하나 수학 하나만 보내도 일주일 내에 학원 가고 집에 오면 내 숙제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숙제를 잘 합니까? 우리 아이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친구들 숙제를 대신 해주더라고. 아르바이트. 수학 문제 한쪽 해주는데 500원. 우리 아이는 학원 안 다니까 숙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숙제를 학교 들고 오는 거라 이제. 학원 가면 문강 같은 데 가면 숙제 안 하면 손바닥 때리고 이러죠. 이름이 문깡이잖아, 문깡. 깡다구로. 그래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책을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통해서 자기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영어에도 노출돼야 되고, 바쁘잖아요. 근데 학원 다니면서 시간 다 뺏기고 이러니까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성실히 할 수 있으면 학원 안 가도 되죠, 사실. 집에서 엄마가 케어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학원 보내놓고 지금 다리 편하게 뻗고 영어 공부 걱정 안 하고 이러기 어렵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리고 또 방학 때 되면 이제 하다못해 필리핀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캠프. 그죠? 이 칠곡에서 하는 뭐 싸구려 캠프도 보내야 되고, 뭐 싸구려라서 말해 죄송합니다. 혹시 또 칠곡에 보낸 분 있을라? 제가 말하는 것마다 다 상처될까봐 겁이 나요. 그 캠프 보낸다고 막 하면 영어에 막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캠프는 그냥 흥미를 돋구는 정도 이런 거지, 뭐 거기 가서 짜다라면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재밌게 놀다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서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캠프 보내고 이런 거 낭패죠. 특히 필리핀 보내는 엄마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영어라는 것은 단지 소리, 언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이런 걸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애들 미국이나 캐나다 유학 간다고 하면 그죠?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가서 살아야 적응 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뭐 필리핀 가서 살라고? 그럴 생각으로 가는 마음도 없죠. 그러니까 필리핀 가서 미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가면 공원에 가면 저도 옛날에 저 LA 갔다가 LA 그 바닷가에 그 대서양 바닷가에 어떤 유명한 그 비치가 있어요. 그 비치에 가서 이렇게 그 기념사진 찍고 이러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처음 보는 외국인이 저보고 하이 하는 거야. 자 돌았나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아는 척 잘 안 하는데.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그게 문화라는 거야. 왜? 한적한 곳에서 그죠?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걸 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언제 해코지 하는 놈이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서로를 안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끼리 지나가도 하이 이렇게. 그리고 절대로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여기서 뛰다가 총 맞는다니까. 그리고 남의 잔디밭에 들어가도 안 되고.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담이 없잖아요. 집이 있고 집 앞에 잔디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적 공간이죠. 근데 우리는 잔디락 하면서 뭐 피크닉 한다고 누워가지고 도시락 펴고 이렇게 하면 총 맞아요. 잘못하면. 처음에는 경고하겠지. 근데 성질 급한 놈 바로 쏜다니까. 자,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필리핀 어학연수 가가지고 그거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연수라고 뭐 경험 이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엄마들 이런 거 다 고민해 보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대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5학년 때부터 1, 2년 정도 미국 갔다 오는 게 안 좋나 이런 게 대유행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남의 동네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신문에 많이 봤죠. 기러기 아빠 자살하고 막 외로워가지고. 처음에는 애들 보냈는데 그 꼬마들을 5, 6학년짜리를 영어 하나 습득하겠다고 부모하고 떨어져서 사랑 한창 받고 이래야 될 나이에 가면 영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다른 대가, 이걸 경제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 이렇게 말해요. 그게 더 크죠. 그러니까 애들 막 그죠? 한숨 예민한 시기에 부모님 없이 떨어지는 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들이 따라갔죠. 문제는 엄마들 따라가니까 나중에 아빠 오게 돼요. 아빠도 애인데. 여러분들 남편하고 같이 살아서 알죠? 남자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 보듯이 케어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애 데리고 어학연수 갔어. 그럼 아빠도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외로워서 자살하잖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적응을 잘 못해. 미국에 가면 고등학교도 3시 되면 집에 다 보내요. 우리나라에서는 밤 10시, 9시까지 붙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감옥 갔지. 그래 학교에서는 적응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때 유행이었죠. 한때 유행. 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외국에 보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안 보냈죠? 안 보낸 게 잘한 거예요.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못 보냈어요. 못 보낸 걸 복이라고 알아야지. 가가지고 애들 진짜로 거기서 선진적인 그 자유분방한 문화, 마약, 대마초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데 노출도 쉽게 되고 자유분방한 교육제도 하에서 우리나라 오면 진짜 이 빡신 교육제도 하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저는 이런 애들 상담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못 보낸 게 복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저도 못 보냈어요. 안 보낸 게 아니라. 아까 좀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뭐 원어민 교사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건 지나갑시다. 이거 칠곡에 원어민 없죠? 있어요?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뭐 방과후 영어 원어민 하고 하면 되겠네. 집에 따로 비싼 돈 주고 뭐 불러가지고 우리 애 영어 뭐 같이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원어민 부르려고 하면 일단 엄마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해 주세요 하면서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간섭하기 진짜 어렵죠. 그리고 이놈의 원어민들이 저기 진짜 미국에서 뭐 대학은 나왔는지 뭐 마약하다 온 놈은 아닌지 이런 거 참 애매하죠. 그래서 유명한 대형 학원에서 그런 애들 많잖아요. 구속되고 뭐
그게 불안하죠. 우리 애들, 특히 딸내미들 이런 데 맡길 수 있겠어요? 간 큰 엄마 아니면. 문제는 이거죠. 학원 보내고 돈 주고 뭐 해외 보는 거 형편 안 되고, 형편 돼도 진짜 가족 해체 비극 이런 게 있고요. 실제로 미안한 말인데 오가부라는 말이 있어요. 뉴질랜드나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어학연수 많이 갔어요. 엄마들이 다 남편 떨어져서 거기 가가지고 남편 벌어주는 돈 보내주면 거기서 애 케어하면서 외롭잖아요. 그래, 어떻게 될게요? 그래, 잘하시네. 그러니까 옛날 신문에 떠들었겠어요. 그렇게 노는 그룹들을 보고 오가부 이렇게 불렀대요. 참 슬픈 현실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엄마에게서 나서 우리말을 어떻게 습득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처음에 아이들 낳아가지고 침대에 눕혀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 꼼짝 못하고 누워가지고 꼬물꼬물거리면서 천장에 모빌 쳐다보고 앉았죠. 자, 그러는 동안에 엄마 아빠는 대화도 하고 연속극도 보고,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소리도 듣고, 지나가는 배추장사에서 확성기 소리 단독주택에서 듣고 이러죠. 이게 뭐예요? 모국어에 노출되는 거라. 이게 한 20개월 지나니까 애들이 갑자기 말문이 딱 트이네? 그럼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하다가 지금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엄마보다 말 더 잘하죠. 말 대꾸 일일이 다 하고. 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됐어요. 거기에 엄마들이 특별히 우리말 학원에 보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학연수 보냈어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태어난 아이들이 다 우리말을 잘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과 똑같아요. 이 기간을 보고 우리 아이가 말문이 트일 때까지 애들이, 꼬마들이 아무 반응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 기간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침묵기간이라고 불러요. 이 침묵기간 동안 우리말에 노출되는 시간, 이걸 임계시간, 그 양을 임계량 이렇게 부르죠. 이게 물리학 용어인데, 귀가 뚫려서 말이 터져나오기 전까지의 양, 어떤 한계치에 이르면 이게 양이 질로 전화하죠. 변증법인데,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게서 말문이 딱 터져요. 보통 언어학자들은 이거 2000시간, 인간이 한 언어에 노출돼 가지고 임계량을 채워서 말문이 터지는 시간을 2000시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2000시간만 노출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 보시면 입력량 아무리 들어도 처음 20개월 정도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비약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떠들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그림책 읽혀주고 그러죠? 자, 처음엔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문이 터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문자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림책 읽어주고 나중에는 쓰기 시키기 위해서 신기한 한글나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신기한 한글나라 돈 아까운 엄마들은 직접 온 집안에 막 단어 카드 만들어가지고 벼락박에 막 붙여놓고 막 문, 텔레비 이런 데 다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여요. 어떤 집에 가보면. 이게 통문자 교육하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듣기, 그 다음에 한계를 지나서 말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읽기, 읽어주기, 그 다음에 쓰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 우리 아이들 다 이런 과정을 거쳤죠. 제 말 뭐 틀린 거 있어요? 근데 왜 심각한 말이에요? 맞는 말 하는데. 어이씨, 얘 튀김이기네 이거. 왜 이래 갔는데? 마우스 어디 갔는 거? 지못해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우리말을 이렇게 모국어로 습득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가능할까? 이걸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그 대표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언어학자가 인간의 뇌 속에 어느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 어느 습득 장치의 이름을 레드라고 부르는 거죠. LAD, 저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학습자거나 하면 방문교사들 다 이런 거 막 설명하면서 아는 척하고 막 하잖아요. 어느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전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가설이죠, 가설. 뇌에 그런 장치가 있는지 증명을 못해. 언어학자니까. 근데 최근에 독일의 뇌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냈죠. 인간의 뇌 속에 여기 독일의 유명한 베르니케 박사라는 분이 인간의 뇌 속에 무슨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영역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부르죠. 이 베르니케 영역 가운데 특별히 언어를 받아들이는 영역, 이걸 청각 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이게 밖으로 표현된대요. 이 브로카 영역은 브로카 박사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면 실어증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이분들이 의학자들인데 실어증 환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듣기는 멀쩡하게 들어. 근데 말을 할 때 뭐 의미 없는 말을 횡설수설해요. 상대방이 의사 전달을 못하는 이런 실어증 환자가 있어요. 자, 이런 환자들을 추적해보니까 뇌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이 닫힌 거야. 그래서 그 영역을 브로카 박사 이름을 따서 브로카 영역 이렇게. 반대로 아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이런 실어증도 있어요. 입력이 안 되는 거라 아예. 우리말로 하면 뭐 귓구멍이 막혔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 남의 말이 안 들려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의사 표현을 못하는 거라. 듣지 않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자기 개념이 없는 말을 못해요. 내가 어디서 듣고 이런 걸 하지. 저는 가끔 가다가 문학 작품 가운데 시나브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문학이나 시 같은 데 자주 나오죠. 이건요, 제가 가끔씩 몰라서 사진을 찾아보거든? 외워. 그래도 제게는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거나 일상적인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시나브로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을 못해요. 내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는 개념이 안 들어오면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실어증 환자를 베르니케 박사가 연구해 봤더니 이쪽 영역에 뇌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레드라고 말한 것이 이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모국어를 꼬마들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라. 놀랍죠? 안 놀라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진도를 더 나가는 거죠. 어떤 학자들이. 그런데 레드라는 것을 잘 관찰해 보니까 사춘기가 지나면 소멸하는 것 같더라. 왜? 이민자 가정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 보니까 애들 어릴 때 가가지고 미국에 적응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ESL 과정 거쳐서 어떻게 비비고 들어가서 결국은 영어를 잘하게 되죠.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데, 부모들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20년, 30년 살아도 나와보면요, 영어 못하죠. 한다는 건요, 겨우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런 거. How much? 뭐 $10 please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라. 아, 성인이 되면 이 레드가 사라져서 빨리 영어 공부해야 된다. 일찍, 조기에. 그래서 1990년쯤부터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영유라는 게 생기고. 아이고, 영유 가는데, 여기 영유 있어요? 칠곡 영유 있어요? 영어 유치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원더랜드 있어요? 원더랜드 70만원 한다 카대? 근데 범어동 가면 100만원 하는 영어 유치원도 있어요. 그런데 막 보내고 이러잖아요. 레드 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일찍 시행하는 엄마들 땀을 치고 후회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뭐 레드가 사라질까봐. 5학년 6학년 이제 사춘기 되면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그죠? 자, 프랑스에서 이번에는 연구한 결과예요. 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어릴 때 프랑스어를 배운 애들 보니까, 내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의 같은 부분에서, 그죠?
내 같은 부분에 공통적인 부분에서 영어도 하면서 불어도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죠. 근데 문제는 성인이잖아. 성인은 과연 레드가 사라졌을까 하고 보니까 단지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성인들도 프랑스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영역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휴대폰을 사죠. 애들한테 핸드폰 사주면요, 애들은 바로 꾹꾹 눌러요. 우리는 어때요? 설명서 읽고 앉았죠. 이 차이가.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 어른들은 뭐 어디 누르면 고장나가 싶어가 두려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서 읽어가면서 막 하는데 애들은 직관적, 창의적이죠. 그래서 꾹꾹 눌러가면서 그냥 사용법 다 익혀요. 그러니까 주로 어릴 때는 창의적 사고, 직관적 사고를 하고 우뇌 중심의 사고를 하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좌뇌 중심의 사고를 해요. 그 차이일 뿐이지 레드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가정들은 그 어른들은 영어에 노출될 시간이 없어요. 미국 가시니까 영어 맨날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나가보면요, 일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현장이랑 주로 세탁소, 뭐 또 가게 점원, 그죠? 뭐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 이민자 가정들은 소외돼 있죠. 그래서 허드렛 일하고 이래요. 잔디 깎는 것도 많이 해요. 제 후배들도 지금 저 플로리다 반도에서 잔디 깎는 일 하고 있어. 잔디 깎는데도 회원이 250 가정만 되면 먹고 살만해요. 아주 쉽다니까. 차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 싣고 다니면서, 그죠? 그 250집을 관리하는 거라 이제. 집 앞, 미국에는 전부 아무리 못 사는 집도 집 앞에 잔디 다 있거든. 잔디. 영화 봤어요? 상상이 돼요? K-POP 스타 보세요. 엄마도 좀 좋아하는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K-POP 스타 봐요? 누가 우승했어요? 몰라요? 야, 뭐하는 거라면 집에서. 일요일날 K-POP 스타 안 보고 그럼 뭐 진짜 사나이 봐요? 그래, 누가 켰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K-POP 스타는 버나드 박이 우승했잖아요. 엄마도 노래 안 듣나? 아, 이래 늙은 저도 듣는데 버나드 박의 홈이라는 노래 얼마나 감미로운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수가 없어. 저는 알람 맨날요, 저를 아침에 깨울 때, 그죠? 기분 좋게 일어나려고 제가 알람을 주로 버나드 박의 홈을 듣거나 아니면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버나드 박의 홈 들어봐야 되는데. 버나드 박이 K-POP 스타에서 탑10 안에 들었죠. 처음에 탑4 안에 들었어요. 탑4 안에 들었을 때 부른 노래가 홈이라는 노래인데, 버나드 박이 그 전에는 위태위태했거든. 왜냐하면 일찍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말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대화는 박진영이 통역하거나 아니면 전문 통역사가 붙죠. 그래가지고 가요를 부르면 얘가 K-POP에 도전했으니까 가요를 좀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 가요를 부르니까 심사위원들이 박진영이나 양현석이 뭐라 해요? 우리말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성을 거기 소위 말해 소울이 실리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저조한 점수를 받아요. 근데 팝을 부르면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가지고 박진영은 버나드가 팝만 부르면 벌써 한 소절 딱 부르면 화면 봤어요? 박진영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러니까 결국 버나드 박이 그거 갔잖아. JYP에. 뭐 좀 이런 거 알아야 뭐.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낸 줄 알아요? 버나드 박이 탑4 안에 드니까 제작진이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초청했어요.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 이거 하니라고, K-POP 하니라고. 그건 너무 외롭고 이러니까 이제 격리하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초청해가지고 버나드 박이 연습하고 연습실에 부모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물론 사진을 짰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TV 카메라가 막 따라갔어요. 버나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보고 천발이가 뭐라고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저를 좀 텔레비전 좀 보고 해야지. 문화생활도 하고. 버나드 박이 아빠 보고 처음 한 말이요. 세탁소는요? 이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버나드 박 이야기를 하겠어요? 미국에 이민 간 어른들은 먹고 사니라고. 제 선배도 지금 맨하탄에서 세탁소 2개를 하는 선배가 있어요. 새벽 가가지고 밤늦게 와요. 종업원을 두고 하는데 종업원도 주로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이거든. 일반들 돈 띵가물지 몰라. 얘 퇴근할 때까지 애들 다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9시 넘으면 퇴근하고 이러고. 집에 돌아오면 미국 드라마 보겠죠.
천만의 말씀. 조국이 그리워가지고 한국 드라마 봐, 전부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노출될 시간이 없어. 레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린가 하면 우리 애들 고학년이잖아요. 고학년. 엄마들이 늦었다고 생각할까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이 버나드 박의 아빠처럼 영어에 제대로 노출될 환경이 아닌 거죠. 그 문제는 뭐예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우리 애들 영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ESL, EFL 이런 말 들어봤죠? 영어를 모국어 쓰는 환경을 English as motherlanguage, 모국어, 그죠? 영어가 모국어인 환경, 이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나라들,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은 영어가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학교나 관공서나 대기업 같은 데서 다 영어를 공용어로 써요. 그래서 이 나라 애들은 발음도 개떡 같으면서 우리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좀 힘주는 나라들은 오히려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 이걸 보고 EFL, English as Foreign Language 이렇게 보여줘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녀도 소용없어요. 영어 유치원 가서 샤워까지 영어 배워와가지고 놀이터 가면 전부 한국말 쓰는데, 꼬마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나 영어 안 할래 하고 있잖아. 어릴 때 똑똑한 젊은 엄마들이 DVD를 막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막 들려줬다 하더라. 그래서 영어 잘하던 어떤 꼬마가 4살 때 어린이집 딱 가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무도 영어를 안 쓰네? 그러니까 애가 내가 영어 그때 막 DVD 보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는데 DVD 거부증이 생겼어.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 FL 환경에서는 윤 선생이 우리 꼬실 때 이렇게 말하죠. 윤 선생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동시에. 윤 선생 하는 분 있어요? 불안하네요. 그걸 보고 윤스 밸런시드 프로그램 해요. 듣기, 쓰기, 읽기, 말을 골고루 하래. 우리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랬죠. 엄마도 중학교 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BCD 배우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비동사 배우고 관계 대명사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한마디 말하려고 하면 먼저 머릿속으로 장문하죠. S 플러스 V 플러스 O 플러스 C. 저도 시커면서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출구를 잘 못 찾겠어요. 구멍이 비슷비슷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이고 대공항에서 미국 갈 때 벌써 포켓 영어를 사가지고 갔거든. 책. 혹시 이런 상황이 올까봐. 근데 지금 물어야 되는데 포켓 영어 쳐다보기 있어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도 좀 제일 친절할 것 같은 사람들 딱 택했죠. 저기 보니까 방금 비행기를 갓 조종하고 내린 비행기 기장, 부기장이 모자 딱 쓰고 정복 입고 007 가방 메고 쫙 오더라고. 터미널에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스탑 플리즈. 그래가지고 제가 출구가 어디 있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출구에 가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을 옮겨가서 토론토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 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되죠. 출구 영어로. 극장에서 내가 영화 보던 생각해보니까 극장 구석에 EXIT라고 써놨더라고. 그래가 엑시. 그래가 어디냐고 where, 관계대명사 where. 그 where 다음에 이제 이건 is를 써야 되겠지? 뭐 이렇게 머리를 막 굴렸어요. where is. exit 해야 되는지 정관사 덜을 붙여야 되는지 이거 헷갈리더라고. 그리고 덜을 붙이게 되면 EXIT 앞에 E가 모음이니까 덜을 D라고 발음해야 돼. 지금 긴박한 순간에 내가 이걸 머릿속으로 막 하고 있어. 그 기장들, 키 큰 기장, 부기장이 4명이 딱 서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쳐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정관사 더 D를 써야 되냐 썼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얼버무리면서 where is exit 하면 D는 잘 안 들리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묻는지 발음이 개떡 같으니까 못 알아듣네. 그래 도로 저한테 묻잖아요. 아이고 그래가 다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where is exit 하니까 또 뭘 길게 말해요.
저 사람들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아, 그냥 가시라고 내가. 그냥 보내고, 그 다음에 눈치로 내가 때려잡아요. 출구 찾아왔어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EFL 환경에서 영어 교육을 받으면 이래 되는 거야. 그죠? 장문하고 앉았다니까, 장문. 참 슬픈 일이죠. 근데, 환경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이상한 영어 안 해도 되죠. 전에는 우리나라는 EFL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영어 교육 학자들 주장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죠.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선진적인 똑똑한 엄마들이 우리나라가 비록 EFL 환경이지만 영어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원어민처럼 상당히 유사하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금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요약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학습하는 길, 하나는 습득하는 길이죠. 우리말을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우리말을 자유롭게 구사한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환경만 잘 갖춰주면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요즘 안 그래도 세월호 난파당해가지고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데 이 배 그림 잘 보라니까요. 우리 지금 아이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당할 배인지 아닌지. 이거 보여요? 뭐야? 이거 보여요? 이거 뭐 글자 뭐라고 써있어요? 문모라는 학원 가면 대표적으로 맨날 단어 외우는 숙제 내주죠. 저학년은 30개, 고학년은 뭐 100개. 얘가 맨날 단어 테스트하고 통과 못하면 집에 안 보내주고. 그 카드 곧 난파당해요. 여기는, 요 배는. 근데 이 튼튼한 배는 뭐예요? 모국어처럼. 그죠?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에요. 어떤 모 학습지가 저거 학습지 선전한다고 이거 그림을 제가 모 학습지 요 글자 오려냈는데 이게 조금 보이네. 튼모 영어라고. 내가 가짜나서 저거가 이래서 모국어처럼 영어를 하는데, 아이고, 씨. 그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습득하는 방식으로 해야 엄마들이 안 불안해요. 안 그러면 학원 보내고 맨날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자, 물론 학습도 아까 말한 것처럼 5% 정도 안에 들고 성실하면 꾸준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하얀 선이 뭔가 하면요, 학습하는 방식으로 해도 성실히 하면 조금씩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걸 나타내는 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습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애가 예를 들면 특정 학습지를 잘 했다, 잘 호흡이 맞다. 물론 끝까지 하면 별일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맞다고 젊은 엄마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영어 좀 한다는 소리 듣고 이래요. 그래서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학습지 교사가 이직하네. 그만뒀고요. 그럼 우리의 그 호흡 잘 맞던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또 호흡 맞는 선생님 찾을 때까지 몇 달 허송하죠. 영어는 한 번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학원을 보냈다? 어느 학원이 망했고 문 닫거나 아니면 청담이나 이런 데 가가 원어민을 잘 만났어. 그리고 호흡이 참 잘 맞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 여자 원어민이 시집 간다고 귀국했고 모국으로. 그럼 뭐예요? 또 뭐 바꾸는데 갈아타는데 또 한참 걸리죠. 그럼 또 도감이 타고. 또 남자 원어민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햄버거 사주고 이러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회화도 하고 이랬는데 인마에게 마약하다 구속됐었어. 이런 변수들이 늘 상존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죠? 한 대를 꾸준히 못 다녀요. 다니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또 엄마들이 이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잖아. 명절 때 시댁 한번 갔다 오면 시댁에서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듣고 오면 집에 와서 계속 곱씹고 있죠. 특별히 A형들 누워가지고 내 시댁이 내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속상하면 남편한테 막 시댁 욕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좀 들어주면 내가 좀 풀릴 텐데 꼭 안 들어주고 지금 엄마 편 든다? 그럼 더 열받죠. 그래가 부부싸움하고 우울해져요. 그러면 애 뭐 학원 숙제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가 한 2달 제끼 보면 또 도람이 타고 되고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이 노란 그래프 있죠. 노란 선 있죠. 성적이 좀 향상되다가 팍 꺼지고
또 동네 공부방, 아파트 공부방 이런 데 보내면 좀 되는 것 같다가 공부방이 그만 또 이사 가쁘네. 더 잘 되는 데로 간다고? 그럼 낙동강 오래야 되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방식으로 하면 2000시간만 일단 언어에 노출시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어디 가지를 않아. 2000시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히 뭐가 들려가지고 귀가 뚫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영어학습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젊은 엄마들이 이 길을 찾아낸 거죠. 이걸 세상 말로 일반적인 말로 하면 엄마표 영어. 그래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엄마표 영어 한다는 사람 진짜 많이 늘렸죠. 근데 이 엄마표 영어가 원조가 누군가 하면 이거 실제로 그렇거든요. 잠수원에 들어가면 이런 날이 늘렸어요. 초등학교 때 한 5, 6학년 되면 해리포터 원서를 그냥 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이 됐는가? 제일 처음에 제가 잠수원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갔다고 했죠. 그 3학년 때부터 같이 활동하던 대화명 솔빛 엄마, 울산에 사는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자기 딸내미 솔빛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딸내미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DVD, 옛날에 우리말로는 비디오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영어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아까 본 방송, 영어책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죠. DVD도 쉽게 살 수 있고. 영어 서점, 여기도 영어 서점 있죠. 톰인가? 칠곡에 톰이라는 영어 서점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렇지? 엄마들이 안 사나? 다 학원 보내나? 그래가지고 집에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준 거라.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래가지고 얘가 6학년 때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이 아줌마가 책으로 냈잖아요. 그 당시 책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게 장안의 베스트셀러였어.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잠수원 안에서 이 솔빛 엄마를 모델로 해서 후배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솔빛 엄마 데리고 와서 하는 강연도 제가 직접 가서 들었고, 솔빛 엄마가 산 책을 딱 읽어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구나. 그 전까지 저는 영어 뭐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 유아 때 제가 고민을 했죠. 몇 시까지 해요? 일찍 끝내야 돼요? 일찍 끝내려고 해가지고 큰일 나요. 안 재밌어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우리 아이 5살 때 우리 아이가 영어를 10년 후에도 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했다니까. 우리 와이프를 밀어내고 제가 했다 했죠. 자녀교육을. 어느 날 저는 몰라가지고 막 그때는 교복 없어가지고 제일서점 나가가지고 제일서점에 육아 코너 가서 육아 코너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부터 제대로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돈 벌러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6군데나 전학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이 없어. 할 수 없이 책 읽었잖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길 찾느라고.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5살쯤에 우리 아이 5살쯤에 제가 동네 미장원에 머리 깎으러 갔는데 동네 미장원 탁자 위에 앙팡이 딱 놓여있더라고. 뭔지 알아요? 그래, 잡지책인데 오늘 오전에 저 화원에 어떤 초등학교 가니까 치즈락 하더라. 참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육아잡지 앙팡 있죠, 앙팡. 앙팡이 딱 놓여있더라고. 야, 제목도 막 프랑스야. 세상에 이런 잡지가 있나. 저는 아빠니까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앙팡을 순서 기다리면서 앙팡 읽다가 제일 뒤에 보니까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고르는 법 하면서 특집 기사가 내 쪽짜리가 딱 실렸어. 이거다 하면서 제가 막 읽어보다가 주인 아줌마 위치를 딱 파악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 화장실 가대. 그래서 제가 몰래 째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도망 나왔잖아. 거기 보면 어떻게 유아들은 어리니까 통학거리가 너무 길면 안 된다.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지침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5살짜리 애를 데리고 제가 대구에 있는 대표적인 그 당시 영유 비스무리한 데를 인터뷰를 하러 다녔어요. 4군데나. 제일 처음에 범물동 갔어요. 범물동 가면 매직월드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교실 하나하나마다 하나는 드락스토어, 뭐게요? 예, 약국. 하나는 공항.
하나는 학교. 이런 식으로 꾸며놔, 교실을. 그리고 애들 그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원어민하고 대화하고 막 이러는 거야. 와, 진짜 보내고 싶대.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사는 남부 대명동 촌동네는 차가 안 와. 할 수 없이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에 성서 키즈클럽 갔어요. 성서 키즈클럽 가니까 아주 안전하더라고. 대로로부터 진입로가 딱 확보되어 있고요. 단층 건물에 위험하지도 않아. 거기다가 교실마다 카펫 쫙 깔려 있고요. 어떤 교실 가니까 볼풀이 쫙 깔려 있고 볼풀에서 애들 막 놀면서 있잖아요. 원어민들하고 율동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애들 교실에 우애하고 있는가, 원어민이 우리 안 때리는가 보러 막 창문 너머로 훔쳐보고 이렇게 안 해도 되도록. 거실 로비에 대형 모니터 딱 교실마다 다 해놓고 그냥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우리 애 지금 교실에서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우리 집에 안 와, 버스가. 돈도 비싸고. 그럼 우리 집에 얼마나 없는가 싶어가 찾다가 딩딩당. 이 딩딩당도 대구에서 출발한 프랜차이즈죠. 지금은 본사가 수성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효성타운 옆에 있었어요. 봉덕동, 남구 봉덕동. 근데 가보니까 효성타운 옆에 바로 학원 바로 밑에 2차선 차도가 있어요. 효성타운 옆을 지나가는 차. 그리고 건물이 낡고 계단이 가팔라서 5살짜리 우리 애가 학원 다니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 깨겠더라고. 근데 거기서는 또 애 꼬신다고 스티커 주고 막 이러는데 사탕 주고. 그럼 우리 애가 막 여기 가자 하면서 막. 근데 아무리 봐도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찾은 데가 ECC. 근데 ECC는 가보니까 너무 좀 그 당시 제일 대중적인 동네마다 ECC가 있었는데 ECC 봉독점 가니까 그 당시에 15만원 달래. 근데 왠지 모르게 좀 싸구려틱하고 그래서 못 보내. 그래가지고요,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했어요. 그 당시 우리 와이프가 저 남구에 아주 삐리한 중학교, 삐리하다 하면 좀 미안한데 이승일이 나온 중학교에 교사로 있었는데 당신이 학교 가가지고 영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교무실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뭐 했는가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순진하게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물어봤네? 10명한테 물어보니까 7명이 윤선생 영어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바로 그거 딱 하면서 애 안 보내도 되고 영어를 잘한다니까. 물론 남부라서 그렇지 저 봉어동 같았으면 벌써 뭐 청담 이런 데 보냈겠죠. 근데 뭐 우리 동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5살짜리 우리 애를 데리고 윤선생 영어 대명지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애 영어 좀 잘하고 싶다 하니까 아버님 이 애는 너무 어립니다. 좀 더 키워가지고 데리고 오십시오 하며. 그래서 내가 막 지금 흥분해가 영어 시작할게라고 갔다가 퇴짜 맞으니까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애는 육체는 5살이지만 정신연령은 7살입니다. 그렇게도 안 되대요. 그래서 1년 꼽아가지고 1년 더 키워가 밥 많이 먹여가지고 그래서 6세 때 드디어 데리고 왔잖아요. 윤생이요.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7세 때 학교 가야 되거든. 그 취약 1년 전에 이제 이른바 조기 영어 교육을 한 거죠. 그때부터 6세 봄부터 언제까지? 5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윤생영어를 했어요. 파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좋아하고 잘했어요. 열심히 처음에는. 그리고 성실해가지고 대구광역시 윤생영어 하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삼겹동에 저 칠레체육관에서 무슨 과거 보듯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경시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대구 대표로 선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뽑힌 애들하고 시합하러 어디 간 줄 알아요? 충북 옥천에 가면 윤생영어 그 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 본사 공장인데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대강당이 있어요. 아주 최첨단 시설 랩이라고 하죠. 듣기 평가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거기 있어. 수도권 애들은 서울에 모이고 지방 애들은 거기 충북 옥천에 모여가지고 경시대회도 상당히 잘했어요. 문제는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학습이 되는 거라. 처음에는 파닉스 외울 때는요 뭐 이상한 이야기 들려주고 막 이래가 뭐 스토리 따라가다 보면 A 하면 A 따라하고 있잖아요. 또 뭐 한참 테이프 듣다가 보면 B 하면 B 따라하고 이런 식이야 있거든. 근데 점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외워야 돼. 문장을 하루에 10개씩 외우래요. 우리 집에는 한쪽 벽면이 거실 한쪽 벽면이 전부 윤생영 교재에 꽉 차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웃 아줌마들 놀러 오면 보여주려고 일부러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갈수록 부담이 커지네. 모닝콜 하거든. 윤석열은 모닝콜 아침에 전화 오죠. 가면 자다가 애 엄마가 전화기 들고 뛰가잖아. 가면 막 전화기 선이 짧아가지고 코드티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놈의 무선 전화기 사고 바텔 900 무슨 전화기 비싼 거 사가지고 엄마가 들고 애 자는데 가면 막 전화가 딱 하면 있잖아요. 애는 또 막 잠결에 한쪽으로는 전화기로 여보세요 하면서 한쪽으로는 교재 찾을 땡기는 거야. 윤생하고 뭐 생짜배기 회화를 하는 게 아니고 교재대로 물으면 교재대로 대답하고 이게 회화도 아니죠. 근데 애가 어느 날은 교재를 못 찾는 거야. 이놈이 어디 놨던지 몰라. 지켜보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정신 안 차리고 지 교재를 어디 놨던지도 몰라.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제가 바로 발로 차고 막 우리 성질 급하거든. 뭐 PT 교육 받으면 이제 엄마의 감정, 마음을 이야기하래. 애의 문제에 대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지 말고 네가 게임만 하면 되겠냐 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는 네가 게임을 많이 해서 속이 아주 상하단다. 이게 소위 말하는 PT 교육하면 하는 나전달법이죠. 나전달. 그거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전부 맞는 소리는 해.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죽어도 집에 가면 안 될 거라 아마. 그래 제가 애 잡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윤생 보고 내 전화하지 말겠어. 우리 집에 평화를 네가 깬다. 우리 모니터 안 해도 괜찮다. 윤생은 하루에 3번 테이프를 들으래. 우리 아이는 5년 반 동안 한 번도 테이프를 밀린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한 유일한 사교육이 윤 선생하고 수학은 싱크비 가고 딱 같은 시기에 5학년 여름방학 때 딱 했거든. 한 번도 안 밀렸어요. 수학은 너무 진도가 빨라가 한 번도 안 밀리니까 너무 진도가 빠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할까 싶어가지고 1년 끊었어요. 1년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근데 점점 학습 부담이 커지고 외워야 되고 결국은 이건 학습이구나. 그리고 우리 동네 그때 살던 우리 동네가 대명구동인데 앞산 바로 밑에예요. 미국 무대 근처에 있어가지고 미국 꼬마들이 많이 놀러와요. 학교 운동장에. 그러면 우리 애가 윤생영을 5년이나 했는데도 물론 뭐 이시시 다니고 다른 놈들 더 못하고 우리 애는 그래도 중학교에서 제일 잘했는데 근데도 미국 꼬마들하고 말을 못하니까 맨날 모래 뿌리고 싸우는 거라. 이거 아니다 싶었는데 마침 그때 솔피도 막 책을 딱 냈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제가 같이 활동하던 분이니까 제가 당연히 사서 읽어봤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미친 짓 했구나. 2시간 만에 책을 단숨에 다 읽고 내가 책을 딱 덮은 다음에 갑자기 거실에 있던 윤생영어 교재를 쳐다보는 순간 이게 쓰레기로 보이더라. 내가 모아놓긴 했지만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하려고 모아놓긴 했지만 재활용이 안 돼. 그걸 다시 듣나 이런 일이 없어요. 모아놓을 소용이 없어. 단지 뽀대나는 장식이지 장식. 아이고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잠수는 했다고 했죠. 저는 어린이 서점을 다녔기 때문에 잠수내 안에서 우리말 책 게시판에 주로 우리말 동화책 리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잠수내에서 저한테 원고료 한 편 쓸 때마다 10만 원씩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너무 저 옆에 애들이 너무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윤선 영어 잘하니까 뭐 저 관심 없었거든. 근데 5학년 때 책이 딱 나오고 나서 생각이 확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데리고 설득하니까 안 돼. 애가 자기는 윤선 영어로 멀쩡히 잘하고 학교에서 칭찬 듣는데 왜 아빠가 wakanock 하면서. 그 할 수 없이 제가 애를 데리고 제주도 갔잖아요. 여름 방학 때. 그것도 차를 몰고 완도 가가지고 카페리 실어서 지금 침몰한 세월호 같은 그 배, 그런 배가 카페리죠. 카페리. 차 실어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아이하고 계속 대화하고 아빠를 믿어라.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윤석영하고 그놈의 싱크비라고 다 끊고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한 거죠. 우리 아이는 피아노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 두 가지만 꾸준히 해왔는데 잠순에서 내보다 훨씬 고수들 대치동 아줌마들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나는 시골 사는데 서울에서는 대구 보고 시골이라 하고 여기는 뭐 더 시골이지. 내가 오다가서 논도 보이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데는요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 더 좋아요.
저는 남구 대명동 살아가지고 보낼 데가 없어. 요즘은 뭐 동네마다 GMB도 있고 뭐 이보영 토킹클럽도 있고 뭐 엄마들 유혹하는 게 많죠. 근데 그때 우리 동네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날로 딱 여름방학 딱 제주도 갔다 오면서 딱 끊고 이제 뭐 했어요? 노출시키기. 영어에 노출시키기.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우리 아이가 미국 꼬마들하고 말이 안 되니까 맨날 싸우고 모래 뿌리고 이러던 애가 영어 비디오를 딱 6개월 딱 봤는데 어떤 일이 날지 알아요? 미국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나. 모래 이제 안 뿌리고요. 같이 모래 장난하고 놀더라니까. 아이고 이 장면을 봤으면 얼마나 내가 막 감동적이든지. 우리 꼬마 때 애기들한테 우리 모국어 이렇게 노출시키면 침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큰 애들은 안 그래요. 어머니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요즘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겨울왕국.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대사 막 따라하고, 그죠? 엘사가 부르는 뭐 레일 있고,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따라하죠. 이게 뭐 IQ가 필요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많이 들으면 그대로 씹으려고, 그대로 오르민처럼 말한다니까요? 이 간단한 걸 엄마들이 안 하고 학원 보내면서 돈 내버리고 불안해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솔비드만 낸 책을 보고 저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엄마가 유명해지니까 그 다음 장순에 나갔어. 그러니까 EBS 뭐 KBS 있는 많이 나왔잖아요. 솔비드만하고 유명해요. 지금도 사교육 없는 세상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고요. 솔빛닷컴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거기서 요즘도 후배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찌개다시들이 모여가지고 또 열심히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모아서 낸 책이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솔빛 엄마가 나가고 난 다음에 2004년인가에 저 책이 처음 나왔어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입문편. 그리고 2010년에 실천편, 실천 로드맵. 이 두 권이 나왔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걸 통합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었죠. 이게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통합 로드맵. 이거 한 2만원 하는데 두꺼워요. 그죠? 뒤에 보면 부록도 있고요. 추천 DVD 목록, 추천 뭐 파닉스 목록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제가 아는 엄마들의 경험도 많이 실려 있어요. 우리 아이는 잠순에 안에서 뭐 평범한, 영어로는 평범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말 책 읽기나 수학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는 다른 과목과 균형을 고려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수학, 영어 다 만점 맞았어요. 우리말, 국어 2개 국어, 언어 영역. 그리고 사탐 4과목과 제2외국어, 아랍어까지 다 1등급이에요. 전국 석차 약 200점. 대구 바닥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괜히 이런 말씀 드린 줄 알아요?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학원 한 번도 안 가고도 가능하다니까. 그렇다고 우리 애가 천재겠어요? 엄마 아빠 다 지방대학 나간대. 잠순에 가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잠순 운영자도 연세대 나왔어요. 우리 애는 내신이 나빠가지고 서울대는 계속 떨어지고요. 1차 수능으로 치는 모든 서울대 모든 모집단위가 다 통과, 휘파람 불면서 통과하는데 서울대는 작년까지 내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내신이 너무 나쁘거든요. 외고 나오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내신 나쁘죠. 그러면 못 가요. 그래서 연세대 경영, 고려대 경영에서 수능 우수자들을 10년 동안 많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대가 이제 내신과 논술을 폐지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으로만 학생들 뽑아요. 우리 애는 지금 연세대 경영학과 다니고 있어요. 영어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번 작년 여름에 제대하고 지가 유럽 여행을 계획하더라고. 지가 알아서 다 다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 그렇다고 잠수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대충 어정빙빙하 했어. 그런데도 수능 만점 만드는 아무 지장 없어요. 가끔씩 모의고사 때 하나씩 틀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수능 듣기가 너무 느리거든. 잠수는 영어를 제대로 하게 되면 DVD 보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우리나라 듣기 평가는 진짜 느려요. 분당 180단어 정도 읽어줄 거라. 근데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듣게 되면 분당 250단어 이런 속도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듣기 평가 너무 느리지. 느리면 어떻게 해요? 봄에 따뜻한 3월 모의고사 칠 때 햇살을 구경하다가 놓친다 이거. 그러면 하나 틀리는 거지. 2점짜리. 그 외에는 별로 틀릴 일이 없죠. 수능 영어에서 문법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그것도 정형화된 대표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성문종합 영어 안 해도 되고요.
대충 하다 보면 문법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 사나이 보면 원조 외국인 글마이로 뭐 샘 해밍턴 나오죠. 요즘은 헨리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엄마들 좋아하더만. 근데 헨리가 우리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비문법적인 우리말 사용해요. 엄마들 틀린지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헨리가 우리말 하는데 엉터리 하잖아요. 존댓말 써야 되는데 뭐 반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마들이 금방 그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알죠? 이거라 수능 영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영어 듣기를 제대로 쭉 하면 영어에 노출되면, 그죠? 영어 시험이라는 게 지문을 주고 밑줄 쳐놓고 위 밑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다 이거 금방 안다니까. 학습하니까 모르는 거지. 골로락하면 막 알쏭달쏭 하고 있잖아요. 5개 중에서 3개까지는 고르는데 2개는 비슷비슷해가지고 하나 찍으면 틀리고 막. 근데 우리가 헨리의 그 우리말 어법이 다른 틀린 거 이거 금방 지적해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쉬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연마표 영어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아주 가파르게 쌓아 올리죠. 타워 짓듯이. 이렇게 하면 위험하죠, 보기에도.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이런 것은 마치 부실한 기초 위에 계속 높이 뭘 쌓아 올린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고 흔들려요. 근데 노출시키는 방식은 그런 가파른 탑쌓기가 아니라 피라미드 형식이죠. 그래서 2000시간을 노출시킨 거라 했다. 2000시간을 노출시킨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집중 듣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 듣기 하면 오디오를 보면서 영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읽어주는 걸 따라가는 거지. 이거 파닉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익숙해지면, 예를 들면 아스를 교재를 한다고 칩시다. 아스 책을 보면서 아스 오디오를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하면 아스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그 다음에는 오디오 없이 아스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걸 보고 책 읽기라고 하죠. 요 세 가지를 차례대로 균형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잠수의 영어 3종 세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는데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흘려듣기. 흘려듣기 뭔가 하면 DVD지 뭐. 물론 방송도 흘려듣기가 되고, 영어 방송. 우리 왜 대학생들은 시트콤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영어 공부했죠. 프렌즈 같은 거. 이게 방송도 흘려듣기 교재가 되고, 또 DVD를 정말 싫어하거나 방송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오디오북도 오디오를 틀어줘도 흘려듣기가 돼요. 자, 그러나 가장 쉬운 건 DVD예요. 왜냐하면 화면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 이해라는 이렇게 부산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DVD. DVD를 고학년이죠. 고학년이면 DVD를 자막 없이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다음에 자막 없이 DVD를 보잖아요. 하루가 안정됐어요. 그러면 5, 6학년 같으면 하루에 하나씩 DVD를 보는 거라. 그럼 1시간 30분이죠, 러닝타임. 그래야 그래요. 하루에 3시간을 딱 영어를 듣게 하면 2년 딱 지나면 2000시간이 돼요. 이게 잠순의 공식이에요. 우리 아이는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3년 반을 들었거든. 영화를 봤거든. 물론 중학생 때는 좀 이 DVD 보기 양을 줄이는 거죠. 처음에는 2년 동안 바짝 해서 2000시간을 딱 노출시키면 그 다음은 영어 듣기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 다음도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DVD 보기가, 자막 없이 DVD 보기가 안정되면 뭘 해요? 하나를 추구하는 거라. 오디오를 들으면서 영어책 보기.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다음에 오디오 빼고 영어책 읽기.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추구하는 방식. 요걸 제가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처음에는 흘려듣기. DVD 보기는요,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흘려 들으면 돼요. 소파에 들어누워서 동생하고 장난쳐도 되고, 또 메모놀이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면서 영어가 집안에서 흘러다니게 하면 되죠. 이게 이제 흘려듣기죠. 근데 DVD를 재밌는 걸 골라주게 되면 애들이 보지 마라 해도 집중해서 봐요. 겨울왕국처럼. 그럼 놀라운 일이 나요. 우리 애는요,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비디오 보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뭐 요즘같이 수준 높은 DVD가 없어가지고 동네 비디오 가게 문 닫는다 하면요, 잠수의 게시판에 떠. 그러면 선착순 뛰어가가지고 문 닫는 비디오 가게에서는 비디오 하나에 1,000원씩 팔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정용 홈 비디오, 대표적인 게 나홀로 집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들, 이런 거. 그런 거 사와가지고 이제 집에 갖다 놓고, 그때 TV 모니터 크기가 요만했거든요. TV 지금 요 컴퓨터처럼. 이런 데다가 비디오 재생기 사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말 자막이 나와요. DVD 가게에서 대여하는 거니까 자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무식하게 가 문방구 가서 캔트지 사다가 자막 가렸어. 안 그래도 모니터 찌콩 많은데 캔트지 사서 가리니까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안 볼라 하더라고. 그런데 잠순에 어떤 진짜 똑똑한 엄마가 유명한 발명을 했어요. 이거 발명이라 했는지 발견이라 해야 되는지. 크리넥스 티슈를 딱 뽑아가지고, 크리넥스 티슈 딱 뽑으면 반으로 딱 접혀 있어요. 그걸 자막 앞에 딱 갖다 붙이고 물 뿌리게 물을 쫙 뿌리는 거야. 그러면요, 자막은 안 보이고 거의 물건이라고 화면은 반투명해서 보여요.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 하다가 나중에 엄마들이 시장 가고 이러면 또 그거 띠가 보네. 그 엄마 올 때쯤 되면 물 뿌리고. 그걸 할 수 없이 또, 그죠? 미국에 중고 비디오 파는 사이트를 이용했잖아요. 아마존.com, 타워레코드.com. 옛날에 중고 비디오 팔았거든.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문하겠어요? 잠순에 똑똑한 사람들이 주문하는 법을 또 친절하게, 요즘 뭘로 말로 하면 파워 부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안내하듯이 그대로 요래 주문하래. 1번 어디 클릭, 2번 어디 클릭. 저는 그대로 대구에서 따라했어요. 그러면 타워레코드나 아마존 같은 데 중고 비디오를 혹시 나는 또 영어를 못하니까 돈 땡길까봐 절대로 10만원 이상 주문 안 하고 10만원 안쪽으로 5개, 6개. 그러면 그놈의 비디오가 한 달 있으면 집에 와요.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가끔씩 하나씩 엉뚱한 게 오네. 그러면 이메일로 항의를 해야 돼요. 영어로. 그럼 진짜 참 괴롭죠. 그걸 한 개 포기해야 되고 막 이래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캐나다, 미국 교포들이 운영하는 비디오 판매 사이트 찾아가지고, 교포들 우리말 할 줄 알잖아요. 그래갖고 교포들한테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120편 정도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어떤 거 한 번 보고 치우고 어떤 거 3번 보고 뭐 이랬는데 정말 좋아하는 걸 딱 만나니까 6개월을 보고 6개월. 아유, 깜짝 놀랐어요. 6개월을 보는데 뭘 6개월 봤는지 알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우리 애는 남자인데 요즘 말로 하면 그 겨울왕국 수준이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운드 오브 뮤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서 다 외우는 거야. 토스 따로 돈 주고 보낼 필요가 없어요. 토스 한 달에 25만원씩 돈 나거든. 거기다가 DVD 재생기 30몇만 주고 또 맡겨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하고 독일 군인들이 발자국 소리까지 따라하고. 나중에는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운드 뮤직 중에 진짜 어려운 노래 있어요. My Favorite Thing이라는 노래. 저는 처음에 우리 아이가 사운드 뮤직 좋아할 때 도레미송 같은 건 신나고 간단하니까 따라 할 것 같았어. 그걸 따라 하더라고. 좀 있으니까 에델바이스, 이거 익숙한 노래죠. 따라 하더라고. 쉬운 노래도 따라 하는데 그 어려운 노래들은 못 따라 할 줄 알고. 근데 이거 계속 보니까 원어민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 My Favorite Thing 부른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잠순에 게시판에 올렸어요. mp3 파일. 잠순에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영어 교실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먼저 간 선배들이 경험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리뷰해야 돼요. 그리고 파일을 올리고. 그러면 동생들이 그거 다운받아 보고 용기를 얻고 또 따라하고 이렇거든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문제는 잠순에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한 달에 10만원, 1년에 10만원. 6개월 6만원. 한 달 결제는 안 돼요. 결제 안 하면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어. 네이버 들어갈 때 돈 안 내고 들어가죠. 근데 잠순에 10만원 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사운드 뮤직을 좋아하길래,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가 이거구나. 아주 간단해요. 뭐 MBTI 성격 유형 검사 해가지고 16개 성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좀 하다 보면 금방 감이 오죠.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구나. 남자아이들은 토이스토리, 나홀로 집에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좋아한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시스터 액트를 들이밀었잖아요. 알아요? 네. 우피 골드버그라는 흑인 여자가 나와서 정말 신나게 가스펠들을 불러 제끼는데 우리가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입에 막 아일팔로힘이 입에 따라다녀. 붙어다녀. 아일팔로힘 맨날 막. 나중에 중학교 가서 교내 합창대회 하는데 자기 반에서 부를 노래를 아일팔로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시스템 2를 캐나다의 그 교포한테 연락해가지고 한국에서 아무런 못 구하겠어. 그래서 시스템 2 구해가지고 그런 몇 개의 비디오를 딱 애들이 좋아해서 그 딱 집중하죠. 그러면 영어 끝나. 그 다음부터 뭐 집중 듣기 걔가 책 읽으면서 오디오 듣고 이건 아주 쉬워져요. 왜냐하면 애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다니까. 학원 다니면서 단어 외우를 해봐야 미칠락 하지 애들이. 엄마들 저녁마다 밥상 물려놓고 그래서 단어 뭐 외웠는가 확인하고 학원 보낸다고 적극적인 엄마들 자들고 앉아가지고 애 손바닥 펴놓고 한 개 틀 때마다 한 대씩 때리거든. 진짜 이런 집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공부방이나 유명한 학원 보내면 하루에 단어 30개씩 외우라 하죠. 30개에서 50개. 근데 엄마들 테스트하면 기억납니까? 엄마한테 쫄려가지고. 그럼 막 잣 때리다가 자로 때리다 뚜껑 열리면 어디 때려요? 머리 때리죠. 그럼 애들 울고 막 엄마는 울고 뻘개가 씩씩거리고 있고 그때 아빠 퇴근해가 와서 딱 집안 풍경을 보면 아빠들이 불안해가지고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 예? 와이프 지금 뚜껑 열려있으니까 무슨 행패 부릴지 모르잖아. 그래 발 뒤꿈치 들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간다니까. 우리 아이는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요 고학년이니까 로알드 달의 영화들 로알드 달이라고 알아요? 영국 출신 유명한 동화작가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가지고 애들한테 정말 인기를 끈 그 동화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들어봤어요?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뭐 이런 로알드 달의 이 창작 동화들은 전부 재밌어가지고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영화를 보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도 음악도 나오고 꿈에 그리던 환상이 영화 안에서 실현돼요. 엄마들은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들이 뭘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금이었으면 좋겠죠? 애들은 모든 곳이 과자였으면. 근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면 찰리가 초콜릿 공장에 초청받아 가잖아요. 가보니까 초콜릿 공장의 모든 시설들이 다 초콜릿이네. 공장 안에 물이 흐르는데 초콜릿이 흐르고 있어. 진짜 환상적이야. 이런 영화들 애들 보면 진짜 환장하죠. 좀 어린 아이들은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좋고 뮬란, 니모를 찾아서 또 뭐 토이스토리 1, 2, 3, 4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남자애들 나홀로 집에 1, 2, 3, 4 이런 거 많죠. 또 좀 더 진지한 아이들 같으면 일본의 그 환경 문제 전문가 미야자키의 하야오라는 애니메이션계의 세계적 거장 이 만든 마이 네이버 토토로 봤죠? 네이버 토토로 몰라요? 그분이 만든 수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월령공주, 천공에서 라퓨타 뭐 등등등등등등 그런 거 보면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애들 보일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보다가 한 2개만 제대로 딱 아다리 되면 만나면 영어 끝나요. 그 다음에 뭐 고래 타분한 긴 이야기는 일단 본 다음에 이게 이제 잠순의 4년 동안의 프로그램인데 첫 1년을 적응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1년을 발전 과정 이렇게 부르는데 심화 과정만 넘어가면 수능 영어는 끝나요. 고수 과정 가면 이제 뭐 외고로 갈 애들 아니면 뭐 민사고 가려고 뭐 토플 점수를 뭐 100점 이상 맞을 애들 110점 이상 맞을 이런 애들이 이제 고수 과정이고 평범한 애들은 그냥 뭐 발전 과정까지만 잘해도 2년만 잘해도 2000점만 뚫어도 그 다음부터는 영어 걱정 안 해요. 아주 쉬워졌죠. 그 첫 1년을 이렇게 한 거라. 내용은 똑같아요. 흘려듣기, 집중듣기, 책 읽기. 아까 잠순의 3중 세트라고 하는 이것을 처음 해는 흘려듣기를 비중을 많이 두고 시간이 흐르면서 영어 귀가 뚫히고 나면 흘려듣기는 대충 하고 입중 가면요 흘려듣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영화 감상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죠. 마지막이가 첫 해만 좀 진지하게. 고학년 같으면 마음 먹고 하면요 여름 방학 때 한번 실험해봐요. 하루에 3시간을 노출시키면 되는데 하루에 어떻게 3시간을 노출시키는가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DVD를 한 편 보면 러닝타임 1시간 반, 겨울왕국은 2시간, 그죠? 1시간 남았죠. 1시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DVD를 녹음을 해. 소리를. 우리는 옛날에 비디오 녹음한다고 시끄럽했어요. TV하고 전축하고 뒤에
빨간색, 노란색 오디오 단자 연결해가지고 전축에다 공테이프 꽂아가지고 텔레비 틀어가지고 녹음했거든요. 요즘 안 그래도 컴퓨터 클릭만 하면 돼. 모르면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소리 금방 녹음되죠. 그래가지고 그걸 아침에 밥 먹을 때 들어준다든지 주말에 가족 여행 다닐 때 틀면서 다닌다든지 아니면 장순의 어떤 엄마처럼 좀 독하게 하려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려면 그걸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다니는 그 테이프 재생기 있죠. 마이마이나 뭐 이런 거 워크맨 이런 거 거기다 딱 꽂은 다음에 화장실에 갖다 놔. 그리고 동네 전파자씨 불러가지고 출장비 10,000원을 딱 주면 화장실 스위치, 불 켜는 스위치 선을 따가지고 마이마이하고 연결을 딱 시켜줘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화장실 딱 올려놓으면 애들이 뭐 아무리 뭐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가 만화책 들고 화장실로 도망가더라도 불 켜는 순간 영어 소리가 나온다. 자, 하루에 3번만 화장실 가도 30분 확보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 떡을 치는 거지 사실. 하루에 DVD 한 편씩만 꾸준히 보고 한 5, 6학년 같으면 하루에 한 편씩 봐야죠. 집중해서. 자, 그러려면 시간이 쫓겨요.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걸 정리해야 돼. 엄마들이 혹시 불안해서 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 치우고 예를 들면 뭐 쓸데없는 국어학습제 한다든지 이런 거 국어 성적 올리려고 국어학습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은 국어 성적 올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풀죠. 결국은 문제 푸는 훈련을 하는 거라. 근데 문제 푸는 훈련을 아무리 해도요 책 읽기를 통해서 독해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문제 푸는 훈련 언제 하는가? 고등학교 딱 가면 3년 내에 문제 풀어야 돼요. 맨날 모의고사 치거든요. 사립고등학교 가면 공립고등학교에서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치는 모의고사가 있고 사립 가면 사설 모의고사까지 쳐서 1년에 8번 모의고사를 치고 중간기말 4번 내신 치고 12번을 시험을 치죠. 시험을 맨날 치고 오답 정리하고 독한 고등학교 가면 틀리는 개수만큼 그대로 노트에다 틀린 문제를 뺏겨야 돼요. 맨날 문제풀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충 수업 때 하고요, 야자 시간에 하고. 그러니까 초등 때 또는 중등 때 문제풀이 한다는 건 정말 낭비예요. 낭비. 제가 오늘 영어 지금 시간이라서 내가 국어나 수학 공부 이야기는 못하는데 혹시 엄마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제가 강의하는 어린이 서점에 오세요. 매주 금요일 11시 달서구 송현동 지하철 1호선 송현역 근처에 있는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우치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부모교육 무료 강의를 하는데 이번 학기는 올해는 1학기는 수학공부법을 하고 있어요. 학기마다 주제를 정해서 잠수의 영공부법 이걸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예요. 사실 작년 봄에 한 학기 동안 했어요. 오늘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자꾸 일찍 가락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자, 처음 지원과정의 목표는 뭔가 하면 여기 보이죠? 일단 자막 없이 DVD 보기. 자막은 영어든지 한글인지 보면 안 돼요. 영어 자막도 보면 안 돼요. 왜? 귀를 뚫어야 하니까. 2000시간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여기는 잠수의 책에서는 1개월 후에 이제 잘 되면 2개월째부터는 쉬운 집중 듣기 동화책 스토리 있는 동화책 하나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걸 책 보면서 오디오를 들으라고 해요. 근데 이건 너무 빨리 안 해도 돼요. DVD 보기를 몇 달 한 다음에 익숙해지고 나면 애들이 재밌어 하고 영어가 입에 붙거든요. 입에서 영어가 자꾸 나와. 심한 애들은 영어를 꿈을 꿔. 이런 애들 못 봤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영어로 꿈을 꾸게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제가 다 해보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 동생들 다 제 따라하고요. 제가 어린이 서점에서 11년째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저 따라해요. 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엄마 아빠 유전자하고도 상관이 없어. 수학은 유전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유전자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몇 달 동안 일단 DVD 보기 안정되면 그 다음에 동화책 보면서 오디오 소리 듣기를 추구하면 돼요. 잠수의 책에서는 이걸 필수적으로 한 달 후에 추가 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닥치고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닥치고 DVD. 아주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물어봐요. 영어 학원 내 모르는 학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사범대학 나온 교장 선생님 출신이 아니라서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닐 뿐이지 여러분들 하는 고민을 제가 다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잠수내에서 인기투표가 명예훼손으로 뽑혔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인데 유아 엄마들 초등 엄마들 제가 모르거든요.
제 이름 되면 제가 어디 어느 도시로 여행 가잖아요. 그럼 그 동네 잠수마다 저를 만나 다 와요. 안 믿으시죠? 제가 하루는 영월에 어떤 펜션에 놀러 간다고 잠수에 살짝 기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저 만나려고, 근데 창원에 있는 아줌마 잠수마다 한 30명 저를 따라왔는데 같이 여름에 여행하는 거지. 이제 여행하면서 체험학습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한테 상담도 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드디어 그리운 부님을 만나게 됐다 하면서 자기 가슴이 뛴대. 그래가지고 있잖아, 영월 시내 와가지고 통닭을 10통 주문해가지고 10통 들고 그 강원도 영월 산골짜까지 찾아온 적도 있대. 대구에 뭐 저를 찾아온 건 뭐 다 반사고. 이런 자랑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좀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잠수에서 제가 대구 바닥에서 제일 오래된 회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알려졌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면 좀 믿고 해보라고.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말고 돈 내버린다니까. 저는 우리 집에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윤생영어 교재 이거 왜 했는지 알아요? 우리 애가 비디오를 딱 좋아하고 나니까 이거 쓰레기더라고. 바로 우리 차한댁 줬어요. 우리 차한댁은 막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막 절하면서 막, 나는 쓰레기 처분하는 마음으로. 이게 윈윈이죠, 윈윈. 나는 이거 쓰레기 없애도 좋고, 우리 천암댁은 공짜로 그 윤생영어 5년 동안에 교재 받아서 좋고. 그러니까 이건 다음 1년은 지금 고민 안 해도 되죠.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흘려도 뒤집힌 그 혈기를 고려하는 거죠. 똑같아요. 물론 잠수에 부록 보면 그래도 불안하면 적응 과정 때는 파닉스를 하라고 파닉스 교재도 추천해 놓고요. 또 요 발전 과정에서는 2년차에서는 또 혹시 의휘 때문에 불안할지 모르니까 의휘 학습서를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생략해도 되고, 불안하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건 3년차. 자, 오늘은 DVD만 공짜로 구할 수 있으면 되죠. 문제는 DVD를 사게 되면 한 편에 2만원씩 이렇게 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한글 자막 선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DVD 사면 안 돼. 우리나라 영화는 사고 싶으면 사세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건 사서 보고, 외국 영화는 어둠의 경로를 이용해서. 자, 잠수의 책 부록에 보면 추천하는 DVD 목록이 쫙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한 목록, 저 뒤에 보면 동영상 지금 찍으시는 저 엄마가 이 잠수의 영어 전문가거든요. 저 엄마가 인터넷으로 다 구해놨어요. 저 아줌마도 8년 전에 제 강의를 듣던 아줌마예요. 그 제 딸아가 애 키우고 있잖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가 됐어, 전문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죠? 유아용 DVD부터 다 구했어요. 1테라 반을 구해놨어. 엄마도 컴퓨터 잘하시면 엄마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고학년용이라고 생각되는 JD 5단계라는 말은 잠수의 DVD 5단계라는 뜻인데, 이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이들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수많은 영화들 있죠. 이집트 왕자부터 해서 뭐 여기 뭐 유명한 거 많죠. 그리고 외국 드라마 같은 거는요, 이렇게 잘 구하면 파워포프 걸 이런 건요 64편 구해놨어요. 이건 우리 애들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볼 수 있는, 이거 디즈니에서 나온 101마리 달마시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시리즈가 셋이죠. 101마리 달마시안, 102마리 달마시안 뭐 이런 거 있죠. 땡땡의 모험 이런 거 21편. 인터넷으로 다 구한 거라니까. 어머니들이 영화를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영화를 다운받는 사이트 중에 제일 뭐 유명한 데가 위디스크 같은 데죠. 위디스크 같은 데서 겨울왕국을 다운받는다고 쳐요. 겨울왕국을 다운받으면 파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겨울왕국.avi 아니면 겨울왕국.mkv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avi 화질이 좋으면 mkv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다운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다운돼요. 겨울왕국.smi 이게 자막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운받아가지고 SMI 파일을 지우면 돼요. 그럼 애가 자막 절대 못 봐. 자막이 없어야 돼요. 자막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득해야 돼요. 자막 보면 다 헛방. 이건 엄마들 집에서 알아서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자, 이런 영화들을 엄마들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정 구할 수 없으면, 이게 수없이 많죠.
유튜브에 제 작년 봄 잠수는 영어 공부 강의가 열 몇 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엄마들이 유튜브를 보고 우리 카페, 저희들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 있거든요.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거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일부러 좀 이렇게 문자도 날리고 카톡 날리고 이러다가 어떤 엄마들은 외장 하드를 사서 내려온다니까. 지난주에도 푸르미 아빠를 추종하다가 이제 저한테 말 갈아탔다는 6살 엄마가 남편 끌고 차 운전해가지고 외장 하드를 들고 1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들고 대구 찾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복사해달라고. 외장 하드 꽉 채우는데 1박 2일 걸려요.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복사 명령 해놓으면. 너무하지 이건. 그죠? 혹시 컴퓨터는 잘 못하겠고 남편 말 안 들어주고 DVD는 좀 구하고 싶고 자 이런 엄마들은 외장 USB를 산 거예요. USB 32기가짜리 아니면 64기가짜리를 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 가면 요 목록이 다 있어요. 목록은 사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저장한 다음에 우리 애가 좋아할 만한 거 골라요. 목록 32기가 같으면 20편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64기가면 한 3, 40편을 골라가지고 그걸 프린트 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 오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매주 금요일날 어린이 서점에 오셔서 맡기면 다음 주쯤에 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몰라가지고 타워레코드.com, 아마존.com 들어가서 내가 영어로 어떻게 비디오를 주문해요, 중고로. 근데 똑똑한 엄마들이 그걸 친절하게 다 안내해가지고 제가 그 도움을 다 받으면서 저도 잠수는 활동을 했고요. 수학 공부도 잠수에서 유명한 수학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미선 씨라고 있는데 책도 많이 내고 있죠. 이 아줌마가 옛날에 잠수님 활동할 때 그 서로마음이라는 대학원에서 활동했는데 이 아줌마가 우리 애가 좀 공부하는 걸 보고 저한테 조언을 딱 하더라고. 수학 공부 명의 같으면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싱크립 딱 끊고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수학 천재라는 소리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걸 바꿔가지고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도 교육청 영재로 선발됐거든요. 이 문과라고 하기 진짜 아까운 애예요.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제가 다 도움을 받았죠. 잠수의 도움도 받고 또 동네 어린이 서점의 도움도 받고 저도 진짜 몰라서 제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또 동네 언니들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뭐 애들 학교 들어오면 그죠? 그 총회하면 이제 엄마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중에 보면 꼭 큰애 먼저 키운 엄마 언니가 있죠. 그럼 그 언니 커피 사주고 하면서 막 노하우 전수받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애들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내면서 차에 딱 실은 다음에 엄마들끼리 차 한잔하러 올라가더라고. 나도 우리 애 유치원 내가 보냈거든요. 우리 와이프 먼저 출근하고 나면. 근데 내보고는 아무도 차 한잔하자 소리를 안 해요.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혹시 엄마들도 저처럼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나중에 뭐 쓰기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일단 DVD 열심히 보고 쓰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동화책 한쪽 100개 쓰기.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 가지고요. 하루에 한쪽만 100개 쓰는 거라. 그럼 1년만 해도 365쪽을 뺏겠어요. 그 한 1년쯤 하면 영어 쓰기에서 해방돼요. 우리 아이는 실제로 하루에 한 줄 쓰기 해서 한 줄 쓰기. 근데 나중에 6학년 어느 날 임마 얘기 아빠 내가 영어 일기를 쓸 테니까 한 편당 2,000원씩 도입하더라고. 협상. 제가 게임하는데 그 머니가 필요하다고. 아이고 저는 뭐 2만원이라도 주겠다 속으로. 그래 웬일이야 하면서 하자 했죠. 그래가지고 애가 한 달 딱 영어 일기를 쓰더니 목표액을 달성했어. 그래 그 다음부터 안 하대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스펠은 다 틀려. 아직 쓰기 훈련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서 스펠은 다 엉망인데 영어가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재래식으로 영어 문법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일기를 쓰려고 하면 전부 장문하고 장문. 알겠어요? SV 뭐 해가지고 장문한다니까. 근데 비디오를 많이 보고 영어 동화책을 계속 읽게 되면 영어가 살아있어요. 저처럼 주어부터 쓰고 뭐 이렇게 안 해. 그냥 나오는 대로 마음을 막 표현하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좀 이따가 쓰기 훈련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쓰기 훈련이 제일 동화책 쓰기 이런 게 좀 없어 보인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로제타 스톤을 깔면 돼요. 로제타 스톤 들어봤어요? 교보문고 가면 90만원에 팔아요. 저한테 오면 공짜로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솔직히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은 그래서 자기 집에 다 저를 초빙하잖아. 점심 준다고. 왜 부르겠어요? 로제타 깔아달라고. 로제타도 이제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깔기 귀찮아가지고 저 전문가를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 그러면 저 엄마가 가서 다 깔고 나는 이제 거기서 과일 먹고 있고. 이것도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 구할 수 있어. 토렌트라는 거 알아요? 잘 모르죠? 토렌트라는 거 사용하시면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하고 앞으로 좀 친해져가지고 여기서는 좀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뭐 저 서점까지 오긴 좀 그렇겠지만 어떤 엄마들은 새벽 기차 타고 울산에서 올라오는 엄마도 있어요. 구미에서 차 먹고 오는 엄마도 있고. 뭐 이런 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시간 많이 됐으니까 저 엄마 일찍 가셔도 되는데 지금 딴 거 하고 있죠. 계속 딴짓하고 있어 지금. 영어를 잘하나 봐 애기가. 이게 뭐 문법 교재 이런 건데 이런 거 나중에 하고요. 집에 가야 되니까 혹시 지금까지 잘해오신 분들은 괜히 내 말 듣고 또 사고 치지 말고요. 다 끊어놓고 나중에 저보고 책임지라 하면 곤란하거든요. 일단 지금 하던 걸 하시되 DVD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DVD 보기를 통해서 애가 영어가 입에 붙어 다니고 이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때 끊어도 돼요. 쓸데없는 학원 이런 거. 가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25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10년 영학원 보낸다 치면요 3천만원이에요. 실제로 제 시킨 대로 한 우리 동네 후배는 그죠? 우리 애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원룸 못 넣는다고 우리 따라서 해가지고 애 둘을 돈 안 들이고 학원 안 보내고 키웠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애 원룸 모드로 올라간다니까 500만원을 주더라. 너무 고맙다고. 그 전까지는 뭐 김치나 갖다 주고 이카리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집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왜? 불안하면 그냥 하시던 거 하시고 혹시라도 잘 안 되고 다른 길이 보인다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요. DVD 보기를 통해서 재밌는 DVD를 잘 골라주고 애들이 영어가 입에 붙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으면 되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으면 돼요. 제 명함 있어요. 명함.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 카톡을 묻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있어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저한테 호시호시 오시면 좀 친해지면 뭐 상담 요청하면 밥 먹으면서 뭐 궁금한 거 물어도 되고. 또 말 아픈데. 결정적인데 이게 안 나오네. 뭐야? 오 마이 갓. 이런 씨.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이 파란 화면 나오는 게 시스템 에러라는 뜻이거든요. 자, 제일 마지막에 뭐 나오는 거 하면 제 연락처, 카페 이름 이런 거, 제 카카오 스토리 아이디 뭐 이런 거. 카카오 스토리 저 뒤에 아줌마하고 친구가 되시면 카카오 스토리에도 제 강의 동영상이 다 올라가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한 강의나 호시호시 강의들이 전부 다음 카페 자료실에 오시면 mp3로도 다 저장되어 있고 동영상도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다운됐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게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어졌다네. 윈도우가 사라졌다는 뜻인데 어이가 없다. 혹시 그 필요하시면 이 명함을 가져가세요. 마지막 화면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면 뭐 다른 거라도 꼭 잠수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요.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련 전문가 이런 건 좀 아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져서 제 진짜 성질 급하고 애 많이 패고 이랬는데도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제가 KBS 토요일 아침마당에도 나갔어요. 왜 토요일날 KBS 대구 방송에서 유통하고 아나운서 줄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대담 프로 있거든요. 그거 제가 1시간 동안 녹화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머니들 고민하시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저도 똑같이 경험해 보고요. 저도 장순의 도움도 받고 또 어린이서점도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육 관련 전공자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건 있을 수 있어요.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그 관련 지식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실전적 경험이 많죠. 예. 하여튼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US, 이제 뜬다. 광명. 이거 보여주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뭐 다른 말씀 드리려고 PPT는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요. 엄마들이 고학년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문법 문제, 그죠? 그리고 어휘 문제, 또 쓰기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되시죠. 이런 총체적 프로그램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고 이래서 제가 다 생략했어요. 그래도 벌써 9시거든요.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이제 제 지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그 비디오 목록 혹시 동생들 있으면 재학년 목록도 그거 다 있어요. 그걸 사진 파일로 저장하셔서 필요한 목록을 이제 추려서 DVD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외장 USB를 사서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 성경구절이에요. 성경구절. 애하고 소통을 잘 하려면 엄마 뜻대로 하지 말고 아드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마옵시고 이거 명함에 다 적혀있어요. 명함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 장순의 대화명이 저기 있잖아요. 그리운 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인연이 되어서 또 혹시 이웃이 될지 압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웃 될 수 있어요. 우리 애 군대 갈 때 있잖아요. 제 강의 듣던 이모들이 8명이나 따라갔어. 진해 해군 훈련소까지. 그래가지고 애 따뜻하게 배웅하고 그렇게 이웃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인연이 되어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